시장국사 오늘 알아볼 기업은 GS랑 CU입니다. 역대 최고 실적을 보여주고 있고 해외 진출도 한다고 하는데 주가는 자꾸 떨어지고 있다고 해서 들고 와봤습니다. 물론 작년에도 몇 번 얘기를 하긴 했었는데 최근에도 이제 해외 진출을 잘하고 있다, 그리고 호실적이다 라고 해서 한번 최근 버전으로 업데이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BJF 리테일 같은 경우에는 정말 해도 너무하다 싶은 게 거의 코로나 폭락 당시 저점까지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고, GS 같은 경우는 더 심각합니다. 상장 후에 역대 최저가를 갱신을 해버렸습니다. 기업은 분명히 성장을 했는데 여기서부터 장투를 했더라면 그 누구도 숏을 치지 않는 이상 GS 리테일에서의 수익을 못 보고 있는 거의 최악의 주식으로 등극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격변한 유통시장, 그러다 보니까 이마트도 지금 쿠팡에게 밀려나고, 그러다 보니까 야 편의점도 안 좋았던 거 아니냐, 그래서 주가가 흘러내렸던 거 아니냐 라고 하면 그랬었으면 억울하지도 않았겠죠. 대형마트나 SSM 같은 뭐 요런 슈퍼들은 여전히 역성장을 하고 있는 건 맞지만 편의점 같은 경우는 그래도 계속 쭉쭉 그것도 연평균 거의 10% 가까이 성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1인 가구도 늘어나고 뭐 도시락도 많이 먹고, 그래서 굉장히 잘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가파르게 성장을 해서 불과 뭐 10년 전 20년 전 대비 뭐 15,000개 하던 게 지금 5만 개가 넘었다, 52,000개에 육박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수치가 얼마나 대단한 거냐고 하면 거의 일본과 맞먹는 수준입니다. 일본이 우리나라 인구 수의 2배인데 거의 뭐 숫자는 비슷하고 나니까 1인당 편의점 숫자는 이미 일본을 추월을 했었죠. 근데 주가는 왜 이럴까? 숫자만 많아지고 실적이 안 좋았던 거 아닌가? 물론 실적이 안 좋았던 편의점도 있습니다. 이마트24, 이마트 자체가 정말로 힘든데 편의점마저도 안 좋고 있습니다. 편의점 경쟁에서 확실히 밀리고 있는 느낌이 들고 있고, 하지만 GS랑 CU 같은 경우는 점포수도 정말로 잘 늘어나고 있고 실적 같은 경우가 어떨까 본다면 BJF 리테일은 작년도에 최고 매출 영업이익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GS 같은 경우에도 폭 감소했지만 이렇게까지 주가가 떨어질 일인가 싶긴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자세히 뜨져본다면 BJF 리테일은 정말 뭐 실적, 매출 안 좋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점포수도 쭉 늘었고 매출도 점점 늘고 영업이익도 쭉쭉 늘고, 그러다 보니까 기사도 쏟아졌습니다. 사상 첫 연매출 8조를 돌파를 했다, 선도와 혁신을 보이고 있다, 이런 기사들은 홍보팀에서 정말로 열의를 하고 있습니다. GS 리테일 같은 경우는 그래도 뭐 편의점만 있는 게 아니라 뭐 홈쇼핑, 호텔, 슈퍼 이런 것까지 도루도루 갖춘 종합 유통기업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편의점 하나만으로 설명을 하기는 물론 힘든 점은 있습니다. 하지만 종합적으로 봤을 때도 매출도 꾸준히 열어주고 있고 영업이익도 꾸준히 늘어지고 있고, 물론 당기순이익 같은 경우는 뭐 요기요 요런 데다가 잘못 투자를 하는 바람에 조금 아쉽긴 한 상황입니다. 요런 사업부별 실적을 뜯어보고 싶으시면 제 채널 페이지 가셔서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튼 GS랑 BJF 리테일 둘 다 해외 편의점 점포수도 각각 500개를 돌파를 하면서 굉장히 순항 중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이게 실적이 엄청나게 큰 영향을 주고 있지는 않지만 해외 각지에서 뭐 K 콘텐츠랑 결합을 하다 보니까 한국 상품 라인업도 넓고, 그리고 앞으로 성장세가 큰 동남아인데 여기 뭐 젊은 인구도 많고 아직까지 전통시장에서 매출이 많이 발생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가 성장하면 결국 편의점으로 온다라고 하면서 잘 투자를 했고 성장도 잘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동남아도 결국 우리나라 10년 전은 기사인데 뭐 편의점 이제 2만여 곳이다, 이제 10조 돌파했다고 했는데 지금 그것보다 훨씬 더 컸죠. 이런 것처럼 동남아도 다 클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전망도 잘하고 투자도 잘하고 있는데 두 기업 모두 신저가인 상황인데 도무지 이유를 알 수 없어서 증권가 반응들을 좀 찾아봤습니다. 뭐 이런 기사들 쏟아지죠. 편의점이 성장이 둔화가 되고 있다, 그래서 목표가를 낮춘다, 내수 부진이 지속이 되고 있다. 뭐 납득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칩시다. 근데 웃긴 거는 불과 1년 전만 해도 GS 리테일 모두 어닝 서프라이즈 떴다, 목표가를 올린다, 투자 의견 매수한다, 실적이 계속 좋아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던데 무슨 1년 전이랑 지금이랑 뭐가 그렇게 크게 달라졌습니까? 그리고 BJF 리테일 같은 경우도 주가가 급락하니까 오히려 기회다, 더 사라라는 얘기를 정말 계속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실적 전망치가 낮아서 주가가 빠지고 있다. 근데 이런저런 이유 갖다 붙이면서 설명하는 건 그렇다고 칩시다. 궁극적으로 이게 설명이 됩니까? BJF 리테일이 인적 분할해서 나왔었을 때 당시 매출 5조, 영업이익이 2천억이 안 됐고 지금 매출 영업이익이 그때보다도 훨씬 성장을 했는데 주가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신저가를 향해서 가고 있고, GS 리테일은 더 심각합니다. 10년 전만 해도 매출 영업이익이 이 정도였고 지금 매출 영업이익이 훨씬 뛰었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신저가를 기록을 해버렸는데 이게 무슨 내수 부진이다, 아니면 뭐 편의점 성장률이 둔화가 된다, 이런 걸로 설명이 도저히 될 수가 없습니다. 이거를 뭐
실적을 운운하면서 설명하는 것 자체가 더 이상한 것 같고, 해외 편의점도 안 좋을 수 있지 않냐? 아닙니다. 세븐아이 홀딩스 주가인데 요때 물론 당시 편의점이 조금 안 좋아서 쭉 떨어졌지만 여전히 신고가 부분에서 놀고 있는 모습이고, 이러다 보니까 국장 탈출은 지능순이다 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주가 부진 이유를 다른 곳에서 찾아야 되는데 바로 지배구조랑 주주환원에서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GS 리테일 같은 경우에는 뭐 홈쇼핑이랑 합병할 때도 소액 주주들 반발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나는 편의점에 투자를 했는데 갑자기 홈쇼핑이 합병한다 라고 했지만 합병돼버렸고, 배당 같은 경우도 배당 성향 정말로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갑자기 훅 떨어졌다가 또 늘었다가 이런 알 수 없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GS보다 훨씬 더 심한 곳이 BGF 리테일입니다. BGF 리테일 같은 경우에는 2017년 12월 달에 인적 분할을 해버렸습니다. 요때 BGF에서 BGF 리테일 요 편의점 부분만 쏙 떼가지고 재상장을 했는데, 그때 왜 했냐? 바로 BGF가 지주사 선언을 했기 때문입니다. 편의점을 인적 분할을 하고 BGF를 떡 떼내고 나니까 돈이 조금 부족했던지 갑자기 1조 원 유상증자를 결정을 했고, 그리고 BGF 리테일 30%를 공개 매수를 하면서 지주사로 등극을 했습니다. 돈이 없으면 유상증자 이래야지 코스피고, 깡패 같은 짓을 하니까 당시 국민청원에도 올라왔습니다. 오늘 이것만 득보는 거 아니냐라면서 개미 투자자라고 청와대에다가 올렸지만 역시나 잘 해결되지 않는 모습이었고, 이 와중에 증권사들 정말로 너무했던 것 같은 게, 인적 분할하는 와중에도 재상장하고 나면 주가 상승 여력이 있다. 기업가치 지분가치 이런 얘기 정말 지겹지 않습니까? 주가의 행방 어떻게 되냐? 증권가들은 긍정적이다 이런 황당한 소리나 하고 있고, 그리고 또 다른 BGF 계열사 얼마 전에 BGF 에코 머티리얼즈가 있는데 얘 같은 경우도 이때 대규모 유증을 때려버렸습니다. 그러고 그때 소액 주주들이 엄청나게 반발했음에도 결국에는 유증을 진행했고, 지금 주가도 얘도 거의 뭐 신저가 부분에서 놀고 있죠. 진짜 그나마 GS보다는 다행인 점은 시가 배당률이 조금 많이 올라왔습니다. 배당 성향이 워낙 일정하게 주다 보니까 요번에 4,200원 정도 나온다고 했었을 때 시가 배당률이 3.5% 중반까지 올라와서 괜찮은데 이거 사볼까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보다는 우리나라의 시가 배당률이 7, 8% 나오면서도 주가 하락이 정말로 많은 게 코스피입니다. 미국 엑슨모빌, SPYD 뭐 고배당주, 고배당 ETF 같은 경우에도 시가 배당률이 3% 전후 나오거든요. 이거 살래? BGF 리테일 살래? 라고 하면 배당주로서의 매력도 사실 전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쪼개고 또 유상증자 해버리면 어떻게 하나 이런 걱정들도 계속 들죠. 그러면 왜 쪼개고 유상증자를 할까? 뻔하죠. 주주 돈으로 재벌 승계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뭐 에코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차남 승계용으로 주주 자금이 필요했다라고 얘기하고, 장남은 뭐 이거 해라, 차남은 저거 해라, 그러면서 기업은 인적 분할하고 다 쪼개버리고 키워서 물려준다라고 얘기하는데, 아니 이거를 왜 본인들끼리 알아서 해야지 주주 돈으로 주주를 호구로 보는 문화가 BGF에 정말로 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편의점 해외 사업이 정말로 만약에 이렇게 해서 쭉쭉 뻗어나서 잘 됐다 그러면 이게 과연 배당이나 자사주 소각 같은 것처럼 주주에게 돌아올까요? 제 생각은 절대 아닐 것 같고, 또 어쩌면 해외 사업 부분을 인적 분할시켜가지고 손녀주겠다, 손자주겠다라고 할 행태를 보이고 있으니까 이건 정말로 황당한 것 같습니다. 기업은 좋은데 뭐 신저가니까 주가는 점점 싸지고 있다, 매수 기회다, 절대로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 우리나라에는 자꾸자꾸 안 좋아지는 기업이 많은 것 같습니다. 뭐 PBR 0.5하래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마지막 최종 화면에는 또 다른 그룹 잔혹사죠. 신세계 정용진 회장님에 관한 영상을 띄워둘 테니까 보실 분들 꼭 보셨으면 좋겠고, 천호개미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